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두쿠입니다. 영상 녹화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그래프 맨만 봐도 좀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고 아니면 많이 오르지 않고 나머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픈도어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시장은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빅테크보다는 이제 나머지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어제죠? 어제 PC 발표가 났었는데 연준이 실수를 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7월이나 9월 완화로 S&P 기준으로 5,4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9월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4월 PC 인플레이션은 예상치와 일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 PC 인플레이션도 똑같다라는 내용이고 요 지표가 발표됨으로써 약간 금리 인하가 9월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시그널이 나온 상태고요. 다음 기사 보면은 4월 미국 주택 판매 잠정치는 72.3으로 떨어졌다. 2020년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고요. 보면은 부동산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이 재고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택 구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판매 건수인데 이제 패딩이라고 해서 약간 대기 건수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최저로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도 2020년 이후로 약간 데이터가 거꾸로 3년 정도 뒤로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3, 4년 전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 상황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좋을 일만 남았다라는 계산이 되죠. 요거만 봐도.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판매가 지금 바닥인 상황이고요. 이게 추후에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맞춰서. 근데 그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CPI 구성 요소 중 74개 중에 50% 이상이 20년 이후 처음으로 2% 미만으로 하락했다라는 거를 이제 캡처해 봤는데 이게 점선 50% 미만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하락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CPI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쨌든 둔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 이런 기사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또 떴길래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7.17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조금 하락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죠. 이 내용은 오픈도어 내용이네요. 자, 드디어 볼륨이 나타났다. 좀 거래량이 좀 터진 상황입니다. 네, 약간 금리 기대감이죠. 인하 기대감인데 금리 인하 전면 실행인가요? 확인하려면 다음 주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잠재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오픈도어 레드핀 진로우
약간 이 상황이 좀 약간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그래프 보면은 약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은 2021년 2월 전염병 주택 붐 열풍 속에서 레드핀 주식에 이제 뭐 10만 달러 투자를 했을 경우 오늘 가치는 6,667달러가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레드핀이 좀 꼭지점이 있긴 있었네요. 이야, 이게 여기 오늘 레드핀도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오늘 레드핀도 반응을 좀 한 상황이고 주가 그래프는 뭐 오픈도어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오픈도어가 21년도 말쯤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좀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이때 어쨌든 정점을 달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주택이 침체 분위기에 맞춰서 주가도 좀 미리 반영을 한 듯한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제 주택이 좋아진다면 이게 거꾸로 반대로 뒤집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루한 하락이지만 상승할 때는 좀 짧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좀 지루하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오픈도어도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핀하고 같이 좀 추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플리퍼는 욕심이 나서 이제 시장을 쫓는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홈플리퍼 애들이 이제 조금 시장에 좀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매 물건을 좀 샀는데 37만 8천 달러에 구입을 했고 지붕을 한 4만 달러에 수리를 수리 비용이 청구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바닥 업데이트는 알 수가 없고 운송에 대한 세금 뭐 12,000달러 기타 비용은 알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 집 자체가 뭐 75만 달러에 처음 상장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뭐 가격이 이 정도로 지금 리스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집 자체는 좋아 보여요. 끝으로 봤을 때 좀 이뻐 보이고 근데 이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이 사진에 뭐 이런 호수도 있고 잔디가 좀 깔려 있고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 이런 집에 살고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분위기인데 이 아파트보다는 이런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약간 나이 들어서 이런 데 생활하기에는 좋긴 합니다. 여행 가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홈플리퍼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근데 이제 오픈도어의 장점은 이런 구입이나 이런 나가는 비용들이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오픈도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나가는 비용들을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 투명성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도어를 많이 이용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1989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이 주택이 지어진 지 꽤 됐지만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 정도면은 한국에선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명이 긴가 봐요. 네, 미국의 주택 수명이 생각보다 긴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X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뭐 다른 뉴스 기사가 좀 떠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오픈도어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한 10년물에 조금씩 묻어나면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하락 추세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오픈도어가 6월 달부터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되고 있고요. 이제 좀 이제 9월에 인하를 한다면 6월 달부터 약간 선반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기사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일 성장주 95% 하락, 지금 당장 구매 가능이라고 합니다. 오픈도어에 관한 기사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20억 달러 미만으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식입니다. 관심을 지금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고 있다면 회사의 작은 규모에 속지 마십시오. 이 주식의 잠재적 상승 여력은 여전히 크다. 올바른 넛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넛지는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지금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잠재력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로만 회사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가까이서 직접 만나보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오픈도어는 주거용 부동산 목록 플랫폼입니다. 이는 진로우 및 레드핀과 같은 맥락이지만 더 많이 트래픽이 발생하는 두 웹사이트의 복사본은 아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진로우랑 레드핀의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뭔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도어는 주로 셀프 서비스 판매 및 구매 시장입니다. 이 셀프 서비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익스클루시브를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의 이제 주택 판매 문화는 셀프로 직접 직거래로 진행될 거다라는 예측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픈도어가 이 시장을 또 공략을 한다면 지금 틈새 시장, 이 금매 시장에서 플러스 이 셀프 서비스, 직접 거래하는 서비스까지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면 좀 제가 봤을 땐 잠재력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회사는 또한 판매자로부터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므로 사람들은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는 데 드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요거는 아이바잉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이바잉 시장과 금매 시장, 그 다음에 직거래 시장, 요 세 개를 지금 큰 틀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또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요 경쟁사보다 훨씬 젊은 회사입니다. 오픈도어는 14년 출범해 당시 기업 공개 IPO 열기를 10분 활용해 20년 12월에야 상장 회사가 됐다. 좀 뒤늦게 상장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것을 낚았다. 인기 있는 새로운 스토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오락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때 좀 붐이 일어나서
여기 회사에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강세는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당시 새로 발행된 많은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픈도어의 IPO 이후 랠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매도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초에 주가를 39달러 이상의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 한참 붐일 때 39달러까지 올라갔었죠. 현재 주식은 최고 가격보다 약 95%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 부족으로 인해 낙관적인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 95%까지 떨어진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2021년처럼 반등을 하고 있는 2024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침체가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 2년 사이에 다시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기가 부동산 주기가 원래 이렇게 느리잖아요. 느린데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반응이 좀 빨리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밑에는 넷인컴이라고 하고요. 이때 넷인컴의 이 안 좋았던 이 주택 기록을 요때 다 청산을 거의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3년도부터 만회를 해서 어느 정점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 넷인컴이 좀 많이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면 주식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2년 초 이후 미지근한 부동산 시장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없으며 베테랑 투자자가 증명할 수 있듯이 좋은 주식에 들어서야 할 때는 그 주식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성공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인기를 얻지 못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성공. 이게 과연 떡상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예상치가 아예 없는 기대감도 없는 이 상황에서 들어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원래 인기가 없어야지 좀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주식이나 뭐 이런 자산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도 한참 하락장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그런 약간 차익 이익분이 좀 생기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보여지고요. 저렴할 때 사야 된다. 비트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저는 거기에 미리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앞으로의 전진만으로도 충분하다. 여전히 위험성이 높은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엄청 위험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온라인 부동산 목록 사이트 분야는 이미 레드핀과 진로라는 두 거대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 지금 부동산 정보 혹은 에이전트와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사이트가 좀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을 이제 뭐 사고 팔아야 된다. 그럼 무조건 레드핀과 진로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와 오픈도어가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들어갔을 때
오픈도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거대 기업을 잘 활용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사 역시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적자가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년쯤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아직 적자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 하락에 한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오픈도어는 수익성을 향해 전진을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기업의 최고 및 순이익에 대한 강세 궤적이 궁극적인 흑자 전환을 예상하여 주가를 높이는 데 충분합니다. 흑자 전환이 결국에는 이게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에서 한번 뿜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궁극적인 흑자 전환 요 하나로 또 한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 경우 분석가 커뮤니티는 회사가 2027년에 이 해당 이정표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27년도로 바라봤네요. 여기는 흑자 전환을 27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24년도에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지금 이런 그래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그래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이 선들은 어닝 퍼 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상향의 그래프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좋게 이분은 보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를. 쭉 계속 보면 그리고 경제 사이클과 이에 따른 부동산 사이클의 특성인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국면에 처해져 있죠. 지금 경제 사이클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부동산도 지금 사이클이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이 되고요. 경제 사이클과 부동산 사이클이 이 맞아떨어지는 이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는 이미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미리 선반영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높은 이자율은 현재 주택 구매를 저해하고 있지만 가열된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원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시장이 9월까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더라도 연준은 여전히 지금으로부터 25년 말 사이에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의 순풍으로 변해 결과적으로 오픈도어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이 여기 다 숨어져 있습니다. 9월 인하를 안 하더라도 25년도 말까지 최소한 5차례 이상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아니더라도 한번 12월 내년으로 가서 한번 4번 정도 더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더 길어지거나 이래도 결국에는 25년도, 26년도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상당 기간 지속돼 회사의 수익성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오픈도어는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만 회복이 된다면 좋아질 것으로 무조건 예상이 되죠. 추정치는 출처마다 다를 수 있지만 리얼토어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보다 720만 채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급 자체도 좀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네요. 지금 오픈도어는 이러한 주택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짓는 회사는 아니니까 새 주택을 짓는데 수년이 걸리는 주택 구입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개자 역할을 하죠. 일단은 새 주택도 새로운 건설업체도 한 90개 이상 조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집 연결도 좀 오픈도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집을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험을 존중하세요. 아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포트폴리오에 신뢰성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면 오픈도어 주식은 귀하를 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식은 빠져나올 수 없는 하락 추세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에 기록한 수개월 최저치를 다시 회복했다. 다시 최저치에 다시 왔단 얘기죠. 분석가 커뮤니티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 가격 목표인 2.58달러는 주식의 현재 가격보다 약간 높을 뿐이며 이를 따르는 소수 분석가 중 대다수는 이를 보유로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당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픈도어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평소보다 포지션을 조금 더 작게 유지하여 위험을 제한하고 싶을 수도 있다. 위험을 감당하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믿고 있는다면 오픈도어는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죠. 지금 이 두 가지 상황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거의 제 전 재산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확신이 들죠. 확신은 드는데 이게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될 거다. 침체기에서 벗어날 거다라고 배팅하는 거랑 거의 같은 의미로 보여지고요. 이게 비중이 좀 작으면은 위험성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한 10% 미만 오픈도어를 갖고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막 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100%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분이 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포지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이 정리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요 분의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안 좋지만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거에 배팅을 하기에 충분한 주식인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믿는다. 이 부동산이 상승을 할 거라고 믿는 분들만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부동산은 아직도 멀었다. 하락장이다.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자산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게 돼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만 투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요 뉴스 기사로 또 머릿속이 좀 정리된 느낌이고 확신을 갖고 계속 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빅테크 외에 소외받은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1일 기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이 변화가 있을지. 30일 기준으로 1300건대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인벤토리 대기 기간이 100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요거는 재고 회전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5월이 지나간 상황에서 뭐 14.23 마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마진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요 데이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댓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기 전에 요거 먼저 볼까요? 위불을 뭐 며칠간 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불을 보시면 오늘 주가 상황도 나오고 이 큰 손들이 매입한 이력이 남아있죠. 30일에 좀 샀고 5월 31일에도 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도 좀 샀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밑에 있는 상황이고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빈 공간 없이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 낮은 평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오각형이 지금 사각형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지수에 좀 점수가 올라온 상황이고요. 조만간 인컴도 좀 들어와서 오각형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좀 전반적으로 좀 튼실한 기업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어쨌든 사각형으로 되는 게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점수를 고루 받아야지 균형 있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숏 포지션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고 아직 그린라이트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의 지금 23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좀 더 비중이 올라가서 개인 비중은 14.49%고요. 기관이 72.21%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님이 덕분이 금요일장 종가에 300만 주 매수 보셨나요? 좋은 징조이길 바래요. 금요일 장에 300만 주를 또 샀네요. 그 지표가 요 지표로 보여지네요. 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5월 30날 큰 손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 300만 주 정도의 규모였나봐요. 좋은 징조. 네, 지금 저점에 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시선은 긍정적인
사람들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뭐 좀 올라갈 거로 배팅하기 때문에 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좋은 뉴스가 많네요라고 했습니다.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2-2 클럽 달성했으니 3-3 클럽 가야겠네요. 2만주 평단 2불, 3만주 평단 3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만주 단위로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돈이 꽤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이 금액을 순간적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을 뭐 많이 하신 분이라면 지금 사실 쓸어 담아야죠. 뭐 1억 정도의 저축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전 무조건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2.2에 매도하고 2.14에 다시 재매수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45,000주 재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 되네요. 단기적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게 저도 안 해보고 싶은 상황이,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팔면은 올라갈까봐 겁나서 못 하겠어요. 이거를 참. 저도 이렇게 뭐 만약에 평단을 낮추고 싶어서 이거를 샀다 팔았다 했다 그러면은 지금 3만 주보다 훨씬 많아졌겠죠. 이거를 몇 번 성공을 했다면. 하지만 쫄려서 못 하겠다. 기다리는 것만큼 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3만 주를 담을 때 계산을 하다 보면 다음 뭐 분할 매수를 한다고 다음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또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또 좀 비중을 또 높게 실어서 또 한 번에 매수를 해버리면 다음날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의 후회가 연속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차라리 오히려 마이너스 계좌를 바라보고 있는 게 마음이 좀 속편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부럽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언제 또 마이너스가 됐어요? 좀 된지 오래됐습니다. 원능 3달러 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마이너스 된지 좀 됐어요. 또 다시 화이팅. 하루 빨리 평단을 낮춰야겠네요. 9.5. 응원합니다. 9.5까지 떨어지셨네요. 네, 화이팅. 마이너스 3%지만 앞으로 먹을 거 생각하니 부럽다고 합니다. 변동폭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3%씩 올라가고 10% 마이너스 떨어지면 뭐 그대로이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폭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얘는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공을 빼고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변동폭은 좀 심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다고 하네요. 짱구님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져서 더 떨어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맞습니다. 예. 금리 인하를 결국엔 할 때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는 무조건 그런 주식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지만, 금리 인하를 무조건 시작을 해서 그 수익분을 먹어야겠죠. 네. 점점 늘어가는 수량, 점점 낮아지는 평단. 덕구님 영상 감사합니다라고 했고요. 영상을 요즘 피곤하다 보니까 좀 컨디션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로 좀 가끔 대체를 할 예정이고요. 매일 영상에 지금 엄청난 체력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녹화 영상도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새벽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피곤했는지 계속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좀 자기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5시, 4시쯤에 깨어나는 날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영상이 빨리 올라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좀 자료가 뭐 많지 않지만 좀 서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상이 어쨌든 계속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은 이제 장이 한 주가 마감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영상을 다시 찍을 예정이고요. 월요일 날 이제 뭐 어떤 걸 찍을지 좀 고민하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평단 낮추기라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평단 낮추기죠. 지금 이때가 2.06에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이때 줍줍해야 되는데 항상 올라갈 때 사게 되죠 사람이. 심리상 진짜 입을 때 넘어가는 걸 용납 안 하네. 마사탕님이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반가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오픈도어와 함께 날아갈 주식은 업스타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 업스타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줍줍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실을지는 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금리랑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배팅을 어느 게 더 많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래도 뭐 약간 경험치를 봤을 때 두 개 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분의 마사탕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각자 투자는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이 길어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 가족과 함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친구분들과 뭐 즐거운 시간 보내도 나쁘지 않고, 혼자 저처럼 있는 걸 좋아하신다. 저는 혼자 뭐 가족들과 안 보낸다고 하면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시간 때우거든요. 영화 많이 보시고 다음 주에 오픈도어가 상승 초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번 자료를 좀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